네, 김준호입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 경마입니다. 이번 주는 그 상간마 첫 관문이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좀 많은 기수들이 좀 부산 쪽으로 좀 내려갔어요. 지금 4월달이 5주차 경마이기 때문에 편성은 좀 단촐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경마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또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1200m 경주. 지난 경주에 좀 노렸던 말인데 상대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4번마 하이트 위치는 이번 경주에서 지난 경주에 선전했는데 지금 인기 2위로 돼 있는데 그래도 얘는 좀 믿고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전 경주들 보면 잘 뛴 모습은 없어요. 잘 뛴 모습은 없지만 지난 경주가 선두권 외곽을 전개하면서 근성을 발휘하고 버텨냈던 말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2번마 야무진세 강자란 마필이 앞서는 공략이 가능한데 워낙 지구력의 지금 단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2번마 야무진세 강자가 이번 경주도 앞선을 장악하고 버텨낼 수 있는지 요거는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마 하이트 위치가 비록 다시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 하지만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요. 1번마 실버 퍼지란 마필도 주행 자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발주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중속감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안에 갇혀서 그런가요? 재검 때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1번마 실버 퍼지 또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지만 상대마로 손색이 없다라고 좀 평가됩니다. 자, 1경주는 4번마 하이트 위치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2경주입니다. 2경주도 1200m 6등급 1200m 경주인데 여기는 오늘 첫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요 3번마 쏘아라 미미가 이제 뭐 압도적 인기 1위가 됐어요. 이게 제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쏘아라 미미란 마필이 이게 그 주행 심사를 받을 때 그 아나운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그 주행심사 받다가 패출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11월 달에 주행심사를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뷔전이었던 지난 경주 때 12월 18일 경주 때 제가 이때 당시에 뭐 얘를 놓고 승부처로 도전을 했습니다. 잘 따라오다가 그 걸음이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데뷔전에 패출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검을 이제 그 패출이 났기 때문에 재검을 봤는데 재검 때도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경주 때 뭐 여러분들한테 복병마로 추천을 드렸고 저는 쏘아라 그 미미를 놓고 공략을 하면서 좀 배당을 좀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압도적 인기 1위죠. 근데 지난번에 보면 얘가 발주가 나쁘지 않은 말인데 발주를 못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추입으로 싸워서 선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추입이 좀 자유롭다는 점에서 3번마 쏘아라 미미는 이번 경주에서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저 역시도 얘를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뭐 얘를 인정한다면 딱 두 마필만 노려보고 싶은데 이 쏘아라 미미가 그 주행심사 때 패출이 났던 말이고 실전 데뷔전에서도 패출이 났던 말이어서 어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다 이렇게 좀 평가돼요. 그래서 4번마 쏘아라 미미의 상대마 딱 두 마필만 선정을 해서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도전해볼 작전입니다. 쏘아라 미미도 패출혈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는 6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인기마 접전. 인기마 접전 이렇게 좀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죠. 4번마 할슈타인, 그리고 6번마 클럽디, 7번마 대장이별, 외곽에 있는 9번마 퍼스트유저, 그리고 12번마 크레이지에파. 요렇게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누구를 놓고 공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번 경주는 7번마 대장의 별을 놓고 공략해 볼 작정입니다. 능력 비싼 마필 간의 접종 구도라 봅니다. 안쪽에 있는 4번마 할슈타트 선행 가서 선방을 했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은 분명한데, 지금 안쪽에 있는 1번마 비아리카란 마필이 얘도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얘가 나가서 버틴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비아리카란 마필이 발바꿈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어서 선행 장악에 나선다 해도 만만치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1번마 비아리카, 4번마 할슈타트, 9번마 퍼스트유저, 10번마 크레이지제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대장별이 좋아진 부분은 발주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7번마 대장별 얘를 좀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대방은 역시 그 인기권 전력 4번, 6번, 9번, 10번 여기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4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4경주는 지난 경주 때 배당을 좀 안겨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3번마 위대한 한마란 마필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3번마 위대한 한마를 놓고 갈 작정입니다. 얘의 단점이라 그러면 결승선에서 계속해서 좀 안으로 기댑니다. 내측 기댐으로 추진 미숙, 내측 기댐 여전, 이렇게 좀 썼는데, 안으로 뭐 심하게 기대진 않아요. 심하게 기대진 않은데 끊임없이 안으로 좀 기대는 단점을 갖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3번마 위대한 한마가 지금까지 뛴 모습을 보면 얘는 선두권을 공략을 해도 되는 말이고 따라가도 문제가 없는 말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2번마 두손 클래식이 좀 더 많은 인기를 모르겠지만 2번마 두손 클래식이란 마필이 지금 실전에서 9번을 뛰면서 2번을 들어왔고 4번을 3차 올랐어요. 그만큼 결정력이 좀 아쉬움이 있는 말이잖아요. 앞선도 공략이 가능했지만 얘는 좀 따라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안으로 기대는 부분을 김하인 기수가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위대한 한마가 레이스를 풀어가기가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3번마 위대한 한마 중심으로 풀어가 볼 작정이고요. 역시 2번마 두손 클래식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고, 옥동공주가 지난번에 공백전에 나름대로 추임력을 발휘했었고요. 지난번에 좀 기쁨을 줬던 말인데 8번마 갈색한기, 얘는 좀 끊임없이 발주 부분이 좀 매끄럽진 않아요. 어쨌든 취임력은 가지고 있는 말. 그래서 3번마 위대한 한마 중심으로 해서 2번마 두손 클래식, 5번마 옥동공주, 그리고 8번마 갈색 한기, 이 정도를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는 5등급 1200m 경주. 여기도 승부처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3번마 울트라삭스. 이게 인기리네요. 가장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울트라삭스가 순발력이 강점 있는 말은 분명한데, 문제는 얘도 느리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공백전에 나간 거예요. 공백전에. 원더풀 쉐우드란 마필이 지금 5번 뛰면서 딱 한 번 들어왔는데 데뷔전에서 앞에 가서 한 바퀴 그냥 삥 돌았단 말입니다. 작년 9월달에 경주 치르고 나서 얘가 430kg짜리 말인데
공백전에 그 주행심사 재검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체중이 거의 20kg 가까이 불었어요. 근데 이경주에서 앞에 갔단 말입니다. 비록 D가 짧은 감은 보였다고는 하지만 얘가 앞에 갔던 거죠. 근데 울트라삭스가 단독선행이라고 예견할 수 있을까요? 일본만 원더풀 섀도우가 아예 뭐 꼬랑지를 내려서 이렇게 그냥 소설을 써서 간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만 울트라삭스를 이번에도 놓고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싸울 수 있다라고 좀 평가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을 좀 가감히 노려볼 작정입니다. 자, 육경주도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인데요. 1300m 경주입니다. 1300m 경주. 여기는 노림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려보고 싶어요. 노림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려보고 싶다. 걸작드림 이거 앞에 갈 수 있나요? 이게 인기리가 맞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행 갔던 레이스는 잘 뛰었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선 좀 짧은 감을 보였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추천할 의향이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기마가 뭐가 있죠? 글로벌 강타. 지난번에 이제 선전했던 말. 이번에 얘는 거의 뭐 1200m만 뛰어왔다고 봐야죠. 최근에 보면 1200, 1200, 1200, 1200, 1300. 야, 1300m를 이제 얼마나 뛰어줄까요? 지난번에 이 아로마하고 마신차가 없었어요. 강혈뜸이 레이스를 빠르게 끌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따라갔던 말들이 무너진 틈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글로벌 강타도 배팅권에서 제외하지 않겠지만 놓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3번마 걸작드림 그리고 11번마 글로벌 강타 여기에 뭐 승급전인 큐피드 비상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뭐 저는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노림수 있는 마필을 놓고 승부로 도전해볼 작정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저도 최종적으로는 2번마 옥룡을 놓고 공략해 볼 작정입니다. 얘는 이제 그 단점이 있죠. 고개가 높고, 고개가 높다? 뻣뻣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말인데, 흙을 맞고 뛰었을 때 보면 상당히 못 뛰었던 말입니다. 근데 앞에 가면, 앞선을 장악하면 뛰어주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경주만 보면 뚜렷한 강선행마가 없어요. 더 페이버릿이란 마필이 10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공백을 갖고 있고 승급전을 도전합니다. 얘가 뭐 엄청나게 빠른 말은 아니죠. 어찌 보면 더 페이버릿이란 마필은 선출이 가능한 마필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선행마다운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마 옥룡이 비록 57을 달고 있지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의 한 표를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마 옥룡을 놓고 공략해볼 작정이고요. 여기는 패출이 났던 말이죠. 패출이 나서 지난번에 뛰었는데 그 다음 경주를 이제 뛰었는데 발주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발전 기대치에서는 6번마 드림케이란 말이 좀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말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7경주는 2번마 옥룡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요. 거기에 인기마도 옥설가리 되지만 상대적 인기에 밀려있는 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부진마 편성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자, 8경주로 하겠습니다. 8경주도 여기는 혼합 3등급 1700m인데 노림수 있는 마필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별나라 질주가 최근 공백 갖고 잘 뛰어줬어요. 그리고 슈어인이 잘 뛰었다가 지난번에 대상 경주에 가서 깨졌어요. 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슈어인이란 말이 마체가 400kg예요. 410kg.
408km. 근데 대상 경주를 치렀어요. 대상 경주를 치렀는데 지금 4월 9일이면 3주 만에 나온 거예요. 3주 만에. 왜 그 마체도에서 안마를 갖다가 안말 강자들 틈에서 뛰어왔다는 것은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3주 만에 여기다 다시 한번 썼어요.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별나라 질주는 잘 뛰었습니다. 근데 57을 달고 뛰는데 얘가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근데 두마필이 인기 1, 2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주에서는 지금 두마필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두마필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 마필은 3번만 럭키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마필은 럭셔리 캡틴입니다. 인기가 럭키운은 인기 5위고요. 현재까지 사전 인기도에서는 럭키운은 인기 5위고 럭셔리 캡틴은 이렇게 되면 인기 6위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럭셔리 캡틴은 3착 승급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마필을 현장에서 어떤 말을 노리냐가 관건이 될 건데 럭키운이란 마필은 결정력이 없죠. 얘가 단점이 발주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발주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보면 출발 주춤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얘가 발주가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속감이 좋죠. 중속이 좋습니다. 발주 위에 보면 약간씩 이제 끄는 거죠. 그것을 얼마만큼 힘한 배를 하고 마지막 라스트에 쏟아낼 수 있냐가 중요한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보면 공백전에 도전했는데 붙들고 바닥권에 거의 있었죠. 바닥권에 있다가 중간에 3코너 이전에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상대방하고 보면 5마신 차 이상이 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오버페이스를 한 겁니다. 과연 이제 김동수 기수가 얼마나 심한 배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럭키운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정력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중간에 그 레이스 중에 심한 배가 정말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럭셔리 캡틴이란 마필은 원래 그 3등급에 있다가 강급이 된 말입니다. 강급이 됐다가 다시 3착 승급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추입으로 올라오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고기가 높죠. 고기가 높아서 과거에 보면 앞선을 장악했을 때 잘 뛴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편성이 약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레이스에서 추임력으로 걸음의 변화를 줬고 아쉽게 3착 승급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경주를 보면 정말 대단한 선행마는 없죠. 외곽에 보면 9번마 유문오리요. 슈어윈이 선행마가 아닌 선입형 마필이잖아요.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럭키운이 처음부터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한 경주지만 럭셔리 캡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앞선도 노려볼 찬스가 있기 때문에 럭셔리 캡틴도 노려볼 가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번만 럭키운이나 5번 럭셔리 캡틴 이 두 마필을 현장 컨디션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볼 작전입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혼합 2등급 1200m 경주. 자, 여기는 오늘의 그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한 경주입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뭐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인기권 접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배당에 힘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식경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고민을 좀 했던 경주인데 뭐 5번만 라운드 아리아를 빼고 배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은 발주 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정 속에서 발주가 일어나서
발주가 되면서 늦발을 하죠. 그리고 좀 약간의 동떨어진 경주를 펼치면서 끝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5번말 라운다리아라는 마필이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 말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기마인데 2번마 최강블랙은 안말 대상 경주에서 걸음을 내줬던 말인데 얘가 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정력이 아쉬움이 있어서 좀 심한 배를 하는 마필인데 이번에 1200m입니다. 질주본이 과거 데뷔전초에 보면 1000m도 앞에 가서 섰던 말이고 1200에서 많이 버텨주고 했던 말은 분명하지만 상당히 기복이 있죠. 이런 경주라 그러면 라운더 아리아가 정상적인 레이스와 그리고 2번마 최강블랙이 최적 경계를 노린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주본, 매직 주니어, 이스챔프 얘네들이 앞에 가는 경주인데요. 선취비 가능한 마필 5번마 라운드 아리아 그리고 2번마 최강블랙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한마필은 요거는 현장에서 얼마나 인기를 누릴까요? 10번마 컴플리트 캡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화면이 딱 박혀 있어서 제가 마사의 자료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컴플리트 캡틴이 과거에 어떻게 뛰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마사의 경주 성적을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면 얘가 정말 빨랐던 말입니다. 50조에 있던 말이죠. 정말 빨랐던 말인데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깨워왔던 말이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입상도 했던 말이죠. 입상도 했던 말인데 지난번이 1700m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또 깨졌어요. 근데 컴플리트 캡틴 요거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캡틴은 복병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5번마 라운드 아리아하고 2번마 최강블랙. 그래도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월말입니다. 월말 경마, 토요 경마 좀 건승을 기원하겠고요. 저는 일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